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대학기금 분석 시리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대학기금이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죠. 벌써 4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아직까지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합니다. 세대학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440개 대부업체 중에서 1월 현재 참여 대부업체가 3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도 채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독자 한 분의 사례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정부 대안이 없는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연은 연체 20년 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캠코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대학기금이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연락도 없고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나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정부에서는 왜 해결을 못할까? 그 대안은 없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도약기금 최신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업체의 참여가 성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대부업체 참여 방안, 정부의 대안을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기금 참여 대상이 아닌 업체에 강요 정황이 있다. 참여 강요 의혹이 있다라는 기사가 아시아투데이로부터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캠코 기금 참여 대상이 아닌 업체에 강요 정황이 있다. 출범 4개월인데도 성과가 저조해서 정책 성과를 위해서 민간업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전체 대상자 113만 명의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채권 매입을 목표로 캠코와 금융위에서 설정을 했습니다만 시행 4개월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대부업계의 저조한 참여율이다. 그래서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상 채권이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민간 보유분 12조 8천억 원, 이거의 절반에 이루고 그래서 기금에 매입된 대부업체 채권이 3,4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참여율이 10%, 앞서 말씀드린 전체 440곳 중에서 34곳에 불과해서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세대학기금의 상황이 녹록치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 한 분의 사연을 한번 제가 가져와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독자님의 사연은 20년이 넘는 채무가 있는데 이렇게 그 채무가 캠코로 넘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요약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 20년 된 이상 채권이고 채권자는 캠코가 보유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세대학기금에서 매입해서 처리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래서 본인은 주거급여 수급자로 해서 2025년 연말까지 자동 소각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대학기금에서 올해 6월 전후로 결과를 안내해 드리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 현재까지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연락도 오지 않고 진행이 굉장히 느린 것 같다. 이런 댓글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간단한 문제를 정부에서 왜 해결을 제대로 안 하는지, 그렇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왜 이렇게 늦을까?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부에서 2025년 연말까지 자동 소각 해드리겠다는 표현을 했죠. 제가 이거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뭐 등록 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 2025년 말까지 자동 소각해 드리겠다는 그런 문구를 썼는데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해당되시는 분들을 일괄 심사해서 일괄 처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즉시 처리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개인적으로 자동 소각을 즉시 해드리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처리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캠코에서 세대학기금으로 2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캠코 내부적으로 대상 채권을 정리하고 법적 문제라든지 중복 대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부를 확인을 캠코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학기금에서 그렇다면 그 대상 채권을 매입할지 말지를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 조정이라든지 정리 방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환 능력이 좀 1%라도 있다라고 하면 전액 소각해 주는 게 아니라 원금 감면을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렇게 그리고 분할 상환도 10년, 최장 10년까지 뭐 이런 채무 조정 이런 그리고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원금 감면이 아니라 세대학기금에서 직접 추심도 하고 이런 거를 정리 방식을 결정을 하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캠코와 세대학기금 이렇게 2단계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좀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일수록 확인 절차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장기연체자일수록 확인해야 될 행정적 항목이 더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분일수록 소각을 해드려야 되고 또는 소각이 안 되면 원금 감면을 80%까지 이렇게 또 해드려야 되고 80%까지 해드려야 될지 70%까지 해드려야 될지 장기 분할 상환은 10년까지 해드려야 될지 8년까지 해드려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취약계층일수록 이거 정하는 행정적 항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가장 오래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되는 그런 구조로 돼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늦게 처리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자동 소각이라는 이런 혼란스러운 표현은 오히려 기대만 키우고 불신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 소각해 준다 그러면 기대가 되죠.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신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리 시점이라든지 단계별 일정을 명확하게 공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결과 통보를 해주겠다. 이런 안내라도 문자로 이렇게 준다면 이런 자동 소각, 나는 자동 소각 되는구나. 기대하고 있다가 계속 지연됨으로 해서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오래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대상이 오히려 가장 불안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다, 장기연체자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이거를 신설을 해서 우선 처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캠코에서도 패스트트랙 이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해서 좀 어려운 그러니까 취약계층일수록 보호 대상일수록 이런 분들일수록 패스트트랙 신설을 해서 우선 처리를 해서 빨리빨리 안내해드리고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에게 아무 연락도 안 오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되겠지. 이런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최소한 진행 상태 알림 서비스는 좀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대상자에게 대상이 포함됩니다. 라든지 또 지금 현재 심사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결과 예정 시점은 언제입니다. 언제까지 해드립니다. 뭐 이런 알림 서비스 정도는 좀 문자로 해주면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답답한 그런 구조에서 좀 탈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공적 기관 간의 책임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만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캠코에서는 세대학기금에 문의해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세대학기금에서는 채권자에게 문의를 하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자꾸만 공적 기관 간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좀 더 단일 창구로 해서 답변도 공동 답변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캠코와 세대학기금이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구조지만 하는 일은 같잖아요. 그렇다면
단일 창구에서 공동 답변 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단계, 지금 현재 채무자분께서의 단계는 여기입니다. 현재 심사 대기 중입니다. 라든지 현재 언제쯤 결과가 나오고요. 언제까지 소각해 드립니다. 언제까지 채무 조정해서 이렇게 원금 감면 80%까지 해드립니다. 라든지 이렇게 한 줄이라도 이렇게 제공을 단일 창구로 해서 해드린다면 이렇게 당사자가 이게 캠코로 해야 될지 세대학 기금으로 해야 될지 또 채권자 여기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구독자 사례 같은 경우는 세대학 기금의 제도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제도를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된 그런 사례로 보여진다는 거죠. 제도는 잘 만들었죠. 하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물론 이제 세대학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참여가 필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구독자 사례 같은 경우는 제도 실패가 아니라 전달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진실로 이 세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부터 먼저 안심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린 사람, 보호받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부터 좀 더 보호해주는 그런 세대학 기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사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체 20년 된 캠코 관리하는 세대학 기금 왜 이렇게 느릴까? 정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